을사일주를 보겠습니다. 을사일주를 보면 자 을목이 사 위에 있는 거죠. 자 을목은 음의 목이고 사는 양의 화죠. 그러니까 목생화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 속에는 사의 지장간에는 사무 경 병 이렇게 있죠. 자 을목 입장에서 여기는 정제가 되겠죠. 목극토니까 정제가 되고 경금은 을경합을 해서 정관이 되고요. 여기는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지장간 속에는 상관과 정관이 같이 있죠. 그래서 상관, 경관 하고 있는 형태가 보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는 식재관이겠죠. 상관은 또 식신하고 같은 걸 보니까 이 구조가 식, 그 다음에 재관 이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식재관 구조. 그래서 정제, 정관, 상관이 이렇게 있다. 물상론을 보면은 이 사는 뭐냐면 뱀이잖아요. 그렇죠? 뱀이기 때문에 을은 이제 작은 나무, 뭐 잡초, 풀 그러니까 풀밭에 있는 뱀 이렇게 되고 색깔로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을목은 목색이니까 청색이죠. 그래서 청사, 파란 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을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은 새싹이 지표를 박차고 발산의 양으로 나오는 형상이다. 을목은 작은 나무, 초목으로 억척스럽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외관보다는 내실을 중시하고 현실적이고 사고 이연성을 가진다. 을목은 을이 위풍이라고 했죠. 을목 위풍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람을 의미한다. 식간 동물로는 자 뭐냐면 삭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을목은 주유산천, 즉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산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바람이 불고 풀이 나 있고 이런 자연환경 산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을목이은 자 사는 보면 우리가 임묘진 사옴이죠. 그래서 임묘진 사는 뭐죠?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화에서는 뭐죠? 다섯 개의 양과 하나의 음이 있어서 하나의 음이 시작되는 게 오화에서. 그러면 사는 뭐죠? 전부 여섯 개의 뭐다? 양만 있어요. 음은 없고요. 그래서 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이 사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는 양기, 지, 이진, 양의 기운이 이미 다 찼다 그 말이죠.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양의 기운이 늘어나서 우리가 자에서 일 양이 시작돼서 쭉 이렇게 양이 늘어나다가 사에서 꺾이는 거죠. 사에서 가장 높고 플러스 6이고 5화가 되면 마이너스 1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머물러 있는 상태, 꼭대기 올라가서 머물러 있는 상태, 약간 정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6개 양으로 양의 기운이 극에 이르러서 음이 자취를 감추는 때로 양기가 사방에 퍼져서 끝에 다다른다. 사화는 원래 채로는 음이지만 용으로는 뭐다?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오는 채와 용이 바뀐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갑오라고 하잖아요. 갑오. 자, 갑은 양이고 오화도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채에서의 양인 거고 우리가 실제 용에서 뭐다? 음으로 보고 사는 원래는 채에서 음인데 용에서는 뭐다? 양으로 본다. 왜 그렇죠? 불은 처음에 확 일어났다가 불이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불길이 세기 때문에 사화를 양으로 본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자, 여기가 상응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수가 있겠죠. 자오충, 그 다음에 사해충 이렇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채와 용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4월은 입하가 절입일로 여름이 시작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가 땅으로 스며드는 시기고 그 다음에 소만
소만이 이제 지나면 극양이 되게 된다. 그리고 사화는 병화가 대표 성분으로서 양화가 되며 큰 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4월이면 신금이나 유금을 보아도 하바이어 변하기보다는 화극금의 작용을 크게 한다. 해수를 보면 북방과 남방의 싸움으로 수국화가 되지만 이 목기가 적당하면 수화기제가 되어서 중화를 이루게 된다. 자, 삼명통에서 사는 뭐냐면 사위 대역이라고 했어. 대역. 자, 이 역자가 역참역자잖아. 역참역. 그렇죠? 그래서 큰 역참이다. 대역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모이고 연기가 모이고 도로가 다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도회지라고 보면 돼요. 도회지. 도회지 또는 도시. 이게 대역의 의미다. 그래서 사는 도회지를 의미한다. 이 정도. 앞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가서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는 동물로는 뱀이겠죠. 뱀이고 큰 불이고 태양을 상징한다. 아까 병화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오는 뭐겠어요? 그러면 정화겠죠. 병화는 여기 사가 되고요. 자, 사는 열기가 반사되어서 움직이는 신기루의 자의 형상이 있는데 글자의 뜻이 있다는 거죠. 사화는 명암을 관장하며 양기가 이미 퍼져서 초목의 생장이 왕성한, 왕성한 가운데 육양지기로서 양의 역할을 마치는 물극필반이다. 어떤 사물이 극에 다다르면 반드시 되돌아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인다는 거죠.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이게 끝에 다다르면 바뀐다 그 말이죠. 사화는 육양지기로서 음기를 시생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칫 방향성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쉽다. 이제 올라가서 이게 여기서 최대는 올라가서 양의 기운이 최대로 올라가서 내려오기 떨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량열차 타고 올라가서 최저점에 올라서 잠깐 멈췄을 때 우리가 당황스럽죠. 무섭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을기사축은 뭐죠? 우리가 니우신으로서 얼거맨다 그 말이에요. 맺을 유자잖아요. 그래서 맺은다. 그래서 얼거맨다. 무엇과 과거와 과거의 집착과 해성을 잘하고 원한에 맺힌 일을 잊지 않는 특성이다. 그래서 타인을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을기사축은 이제 우리가 또 이건 곡각살도 이야기했었죠. 곡각살은 뭐죠? 이 글씨가 꺾어졌잖아요. 이렇게 꺾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어떻게 된다? 굽었다. 뭐 다리가 뭐 이런 관련된 일이죠. 꺾여진다. 자, 발 없는 뱀이 달리는 것은 화의 염상 때문이고 뱀의 도끼는 화기가 맹렬합니다. 뱀의 다리가 없이 달리는 것은 염상 때문에 이렇게 약간 떠서 달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 그 말이고요. 양기의 기운이 극에 다다른 사화는 거칠 것 없는 청년기와 같고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다. 그리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깔끔한 성격에 영면하고 입담졌다. 예의는 뭐라고 했어 우리가? 예의는 이거는 화라고 그랬죠. 이는 뭐였어요? 목이었죠. 화는 예의였어요. 토는 신이었고 금은 의였죠. 의리. 그 다음에 수는 지혜를 의미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는 예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될 거고요. 하지만 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에 한이 있다. 이무기에 한이 있어서 불평불만이 많고 사잖아요. 그렇죠? 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용이 있잖아요. 여기는 사는 뱀이기 때문에 아직 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욱하는 성격이 있다. 이거는 욱하는 성격은 화의 성분이겠죠. 화의 성분인 사람들이 대부분 욱하다. 그리고 외골수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 성향을 보면은 초혼제의 여신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색정의 별로서 이성 문제가 많고 예능의 별로 외국으로 날아가기 쉽다. 예능은 뭐죠? 우리가 화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뭐예요? 조명이죠. 조명. 그래서 예능의 별이 된다. 또 색정의 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을사는 자, 을은 풀이죠. 사는 뭐죠? 뱀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을목은 화초의 상이고 또 청사에서 풀밭에 앉아서 몸을 말리는 푸른 뱀인 청사의 상이고 새를 입에 문 뱀의 상이다. 그 다음에 땅꾼에게 잡힌 뱀의 상이다. 이 을목이 여러분들 혹시 뱀 잡아보셨나요? 저 시골 살 때 뱀 한 서너 마리 잡아봤는데 목을 누르죠. 이게 지팡이 같은 뭐죠? 이게 지팡이 같은 걸로 이게 목을 이게 먼저 누르고 꽉 이렇게 잡으면 뱀은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로 뱀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땅꾼에게 잡힌 뱀의 상이다. 새를 입에 문 뱀의 상은 총기가 발달되고 언변이 능숙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풀밭의 뱀은 항상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먹을 걸 찾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평생 분주하고 주거가 불안하다. 또 사시는 아주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쪼이는 때에 뱀이 풀밭에 ጧ를 틀고 참선을 하듯 고요하게 앉아서 밤새 이슬에 젖은 자신의 몸을 말리는 시간이다. 자오, 그러면 11시부터 1시 반이겠죠. 1시, 낮, 그러면 사는 뭐죠? 9시부터 11시겠죠. 30분은 잊어버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10시 전후예요. 아침 10시 전후. 그러면 이슬에 이제 젖은 몸을 좀 말리기 시작한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을목이 아래의 용광로 불을 만나서 목분비회. 자, 목이 타서 죄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종합격이다. 종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식상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을사면 목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상으로 간다는 거죠. 아라고 하는 것은 아이야자니까 내 아이가 뭐죠? 식신이죠. 식상이 아이죠. 그래서 이 식상으로 따라간다 그 말이죠. 을목이 목의 기운으로 따라간다. 화의 기운으로 따라간다. 그게 정확격이에요. 목은 비록 다 타서 재가 되었으나 화로 살고 있다. 따라서 화를 좋아하고 금과 수를 싫어하니 사중에 정제, 정관, 이득이 있다고 하지만 상관 속에 있어서 작용을 못하니 서운하다겠다.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자, 을사인데 이 사 속에는 사무, 경, 병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 정관이죠. 이거는 상관이죠. 상관, 경관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상관이 정관을 극을 해서 이게 별 의미가 없죠. 이건 뭐죠? 정제죠. 그렇죠? 정제, 정관, 상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중에 정제, 정관, 이득이 있긴 하지만 상관 속에서 작용을 못하니 약간 아쉽다. 그 말이고요. 자, 목화로 이루어진 을사일주는 만개한 꽃. 자, 화가 있고 꽃이 있으니까 우리가 목은 뭐가 있어야 그랬죠? 화가 있어야 보다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개한 꽃처럼 밝고 화려하다. 또 식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상관으로 가죠. 을목이고 양이니까 상관이잖아요. 우리가 상관은 뭐예요? 자기 재능이 굉장히 특별하게 발휘되는 게 상관이라고 했어요. 식신은 뭐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로 발현되는 게 식신이고 상관은 천재적으로 그런 말이죠. 아주 독특하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술이 좋겠죠.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에 해당하니 더욱 언변이 좋고 임기응변에도 능하다. 상관의 특징으로 다재다능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언변이 뛰어나거나 패션 감각이 남다르다. 유들유들하면서 밝고 활기가 있는 사람으로 분위기를 항상 밝게 한다. 자칫 가벼운 사람이라는 인생을 줄 수 있다. 왜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가벼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허풍, 허세 이런 걸로 드러날 수 있게 조심해야 되고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으로 자칫 가벼운 사람 볼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을사일주의 을목은 늦봄의 명랑함과 사는 초여름의 밝고 뜨거운 기운으로 인하여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기 표현이 강하고 풍부한 상상력, 창조성과 진부적인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을사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을목의 기질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인 사화가 함께 어울렸다. 그래서 잘 웃고 잘 우는 성분으로 화려한 불꽃처럼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면서도 정도 많고 한도 많은 성분이다. 예의가 바르고 명랑하면서도 온순하고 타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성향으로 항상 바쁘나 기질이 심약함이 문제다. 자, 을사일주는 주관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정화라고 그랬죠. 내 자식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정화. 자, 을이 나 자신을 버리고 오르고 사화로 따라간다 그 말이죠. 남에게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으니 소신껏 행동해야 된다. 을사일주에서 을은 넝쿨나무 잡초라 인내와 끈기와 강인함이 있다. 또 새이기 때문에 역마라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먼데기를 좋아한다. 사는 뱀에 해당하고 사술이 좋고 인경변에 능하다. 사화는 신살로는 역마에 해당하므로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거가 또는 직장이 어떻게 된다? 직주가 이동이 많다. 그죠? 이동. 그래서 특히 해운을 만나면 역마의 충을 해당되어 이동수가 확실하다 하겠다. 이 해자가 이 해자겠죠? 사회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는 큰 역이다. 그러면 사는 뭐예요? 큰 역이면은 기차겠죠. 기차. 그래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 교통요충인데 우리가 사는 항공계획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인신사에 앞에서 이거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했습니다. 자, 이는 뭐다? 자동차. 시는 뭐다? 기차. 시는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차고 사는 뭐죠? 불이죠. 그래서 불로 가는 것. 제트 엔진 뭐죠? 비행기. 해는 당연히 선박이겠죠. 물이니까 이는 뭐죠? 나무로 만든. 옛날에는 자동차 옛날에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차는 쇠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인신사에서 이는 자동차, 시는 기차, 사는 비행기, 해는 선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을사일주는 목화통명으로 어떻게 돼요? 목화통명이면은 개화지목으로 꽃 피니까 어떻게 해요? 미관이 수려하고 재기 발랄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또 뭐래요? 말도 잘하죠. 을목바람이 대도시를 휘감는 자에 따라서 도회지풍의 세련된 이미지가 물씬 풍긴다. 그리고 풀밭의 뱀을 보아서 자유분방한 성향의 직주이동에 따른 변동이 많다. 이거 직주는 뭐예요? 직장과 주거죠. 직장과 주거의 이동이 많다. 그래서 아까 이거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역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뱀에 몰린 척새의 자형을 놓아서 화술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지만 참을성과 지구력은 좀 자칫 부족해서 설화에 따른 말에 따른 구업을 쌓기 일수다. 설화는 말로 지은 죄죠. 그래서 구업은 이제 그 업으로 입으로 지은 죄. 자, 천간동물은 사기이기 때문에 일지사화 역마에 목욕을 두었으니 일생 분주다사. 분비 바쁘게 다니고 일이 많다는 거죠. 암시한다. 역마에 목욕을 두었으니 그렇죠? 초록뱀 화려한 꽃 속에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으로 화려하게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고 상상력과 미적 감각이 우수하고 순간적인 재치가 있어서 연예의 방면으로도 유리하다. 자, 재주가 많아 본업에도 투잡이 가능하고 재주가 많다. 또 바쁘게 분주한다. 그렇죠? 바쁘게 달릴 분자예요. 달릴 분. 바쁘게 달리고 주거 변동이 많고 역마살 때문에 그렇고요. 계속 한 가지를 집중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한다.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부드럽고 유하지만 내면에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수양이 좀 필요하다. 을목은 연한 화초와 같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본성이 있어서 주체성을 좀 가져야 된다. 화초가 활짝 핀 꽃과 같아서 향기가 멀리 퍼지니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형국이니 이성에게 인기가 좋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을목이 뭐 병화나 이런 게 있으면 천간에 굉장히 꽃이 피어서 예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쁘다. 그래서 을목이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 천간에 화가 없으면은 그다지 안 이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을목에 병화가 있으면 예쁘고 또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병화가 이런 화 같은 게 있으면 예쁘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정 기신계 특히 을목이나 이 신금
이런 것들은 화가 있으면 예쁘다. 정화는 주로 이제 종교라든가 뭐 수련, 뭐 이게 명상 이런 쪽에 관계되죠. 어쨌든 이 을목과 신금은 병화가 있으면 예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니 그 얘기를 한 몸에 받으면 겸손하지 못하면 파란 곡절이 따를 수 있다. 여자가 자와의 상관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건방지고 도도하고 오만방자하다. 왜 그래요? 여자가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을 극하죠.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관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남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똑똑하긴 해요. 똑똑하고 언변 좋고 잔머리 잘 쓰고 판단력 빠르고 임기응변 능하고 융통성이 너무 많아서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잘 조련돼서 중용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뛰어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중화가 잘 이루어지게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용이라든가 이 중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런 사람들은 좋겠다. 또 자만심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만심을 갖기 싫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선에서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을사일생은 직장 생활은 잘 못한다. 아까 뭐가 있었어요? 상관 있었죠. 상관은 뭐예요? 윗사람한테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하겠죠. 직장 생활하면 상사의 단점이 한눈에 보이고 또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또 뭐예요? 또 한마디씩 하죠? 복종한다 하는 척해도 실제로는 안 그렇고 그래서 직장 생활 잘 못한다. 이 사람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인정을 해주면 잘하겠죠. 단순 무식형이다. 그러니까 칭찬 잘하는 사람은 칭찬 잘해주면 좋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병화도 마찬가지야. 하늘에 태양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칭찬해주면 잘 베푼대요. 잘 주머니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해당되지 않을까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다 사람이 잘 쓰지 않을까요? 자 머리가 좋고 뛰어난 것 같아도 인정을 해주고 칭찬하면 목숨을 건다. 이런 여자가 대체로 이쁘다. 이상하게 남자를 만나면 약간 덜 떨어진 남자를 만난다.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남자를 보면 괜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너만 남자한테 쉽게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자 특징을 보면 을목이 사를 타고 앉아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사는 뱀, 공기, 풍선, 비행기, 총기, 발랄, 명령, 언변이 능숙한 성향이지만 상대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주관과 결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져 후회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자만해졌거나 이기적 심성과 우유부단함도 있어서 자기 주장을 잘하지 않는다. 평생 분주하고 주거가 불안한 명적이다. 지금 계속 반복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 군데서 자료를 가져다 보니까 계속 겹치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표를 갖고 이 얘기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을사 이 하나를 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으시면 돼요. 이 표를 다 만들어낼 수 있으시면 돼요. 먼저 자, 을사를 보면 을사욕이에요. 자, 을사욕. 자, 을목은 사화에게 욕이 돼요. 자, 목욕이란 뜻이죠. 목욕. 그러면은 12시달러 하면 연살이나 하든가 도화살이 돼요. 자, 목욕이 연살이나 도화살이 되는 거죠. 자, 이 사화속에는 사무경병이라고 해서 아까 정제, 정관, 상관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토가 사화 속에 의하면은 뭐죠? 록이에요. 자, 무토는 뭐와 같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화와 같대요. 그럼 병화가 있죠. 병화가 양해화고 사화도 양해화죠. 그럼 뭐예요? 비견이잖아요. 비견은 뭐다? 록이에요. 록. 그래서 이 병화나 무토는 사화에게 있어서는 녹에 해당된다. 쉽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녹자. 자, 경금은 뭐냐면 경금은 사화 속에 있어서 경사생이 돼요. 경사생. 장생지가 돼요. 그래서 생자가 돼요. 자, 이거는 욕이면서 여기에 욕궁이죠. 그래서 욕궁을 쓴 거예요. 이렇게 욕궁. 자, 을사는 욕의 궁이면서 그 지장가는 무토는 정제로서 녹자가 되고 정관은 생자가 되고 상관은 녹자가 됩니다.
자, 이 녹은 뭐죠? 망신살이고 생은 뭐죠? 짓살이고 녹은 망신살이고. 자, 요건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살, 연망, 연망, 그러니까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 고신, 과수, 공망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삼합은 뭐죠? 사유축.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축. 방합은 사오미가 되죠. 방합. 그러면 연살, 망신살, 역마살 이건 뭐로 정하죠? 이거는 삼합으로. 고신살, 과수는 뭐죠? 이거는 방합으로 이렇게 정하죠. 자, 그러면 연살은 뭐죠? 후년방겁이라고 했어요. 후년방겁. 그럼 삼합의 첫 글자, 다음 글자. 이게 첫 글자가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그 다음에 사유축에서 사유축에서 첫 번째 글자 사와의 후 다음 글자가 연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 다음에 뭐예요? 사오가 되겠죠. 그래서 오가 연살이 되고 망신살은 뭐죠? 전천망육. 전천망육. 전은 뭐냐면 앞전자예요. 앞선 글자. 천은 뭐냐면 전천망 가운데 자죠. 가운데 글자의 유의 앞선 글자면 뭐예요? 신유겠죠. 그러면 신이 되겠죠. 자, 역마살은 충역 제월이에요. 12신살 모르시는 분은 12신살 공부하시면 돼요. 12신살 다 했으니까 몇 번이고. 자, 역마살은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사화니까 사해충이죠. 그래서 해수가 역마살이 됩니다. 이걸 다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오미 해서 우측에 있는 게 뭐예요? 고신.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게 뭐죠? 과숙. 이거는 남.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오미 사자편은 뭐가 있어요? 인묘진이 되겠죠. 진사오미 신. 그렇죠. 그래서 진은 과숙살, 신은 고신살. 자, 공망은 뭐냐면 을이면은 을사면 갑진이겠죠. 갑진 을사죠. 자, 갑 앞에 두 글자죠. 뭐죠? 인묘겠죠. 인묘진사니까 인묘가 될 거예요. 자, 인묘는 이 갑의 입장에서 뭐예요? 비겁이 되죠. 비겁이 공망이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공망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목인데 목이 공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공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종법이라는 건 뭐냐면 끌어오는 거죠. 자, 끌어와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얘가 음이면 음만 끌어와야 되는데 그냥 양까지 같이 끌어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에서 물론 비교분 빼놓고요. 자, 토 있었죠? 금 있었죠? 그 다음에 화 있었죠? 자, 이건 의미에서 다뤘어요. 이 세 개는. 그러면 없는 게 뭐예요? 목과 수죠. 그래서 비교는 뭐냐면 갑을 했고 수는 뭐죠? 임계 이렇게 있죠. 이걸 끌어와 본 거예요. 자, 갑은 겁재고 을은 비견이에요. 그런데 욕궁은 똑같이 들어가고, 자, 이게 욕궁 자리니까. 그리고 갑목은 이 사한테 있어서 병이 되고, 을목은 사한테 있어서 욕이 돼요. 그 다음에 정인은 이 사에게 있어서 절이 되고, 계수는 편인은 태가 돼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자, 을목에 있어서 재성을 볼까요? 재성. 자, 예측해보는 겁니다. 자, 재성이 여가 있죠. 재성이 어떻게 돼요? 녹에 있어요. 좋은데요? 그쵸? 녹에 있죠? 녹은 뭐예요? 가장 왕성한 기운이잖아요. 물론 제왕이 있지만 제왕 전 단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재물 활동과 관련해서 뭔가 활발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을목 입장에서 녹이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다? 욕궁이에요. 욕궁은 뭐죠? 아직은 여기 단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크게 좋지는 않겠죠.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단계에 있게 되면 아주 좋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정과는 뭐냐면 생이에요. 생이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크게 뭔가 그래도 여기보다 낫겠죠. 절대보다 낫겠죠. 그래서 괜찮다. 어쨌든 욕궁이고, 그 다음에 상관은 록이에요. 역시 녹자 욕궁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과는
생이고 상관은 록이고 그러면 상관이 더 기운이 세겠죠. 록이니까. 정관은 생이고 그러면 보다 상관이 관을 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이 깨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에서 보면은 남편이 될 거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정관은 뭐죠? 직장이 되죠, 직장. 그러니까 직장에 관한 게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또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도 좀 문제가 있겠구나. 왜? 상관을 극을 받으니까. 그렇죠? 욕궁에 있으면서, 욕궁은 또 멋부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죠. 자, 갑은 뭐예요? 형제죠, 형제. 네, 형제들. 형제들이 병들었고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아주 뭐 좋진 않겠죠. 다음 정의는 뭐죠?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되고 또 여자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되겠죠. 아까 재성은 뭐가 되냐면 이제 남자에게는 부친이 되죠. 부친. 또 관은 뭐냐면 직장도 되지만 남자에게는 자식도 되고요. 상관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도 되죠. 자, 인성은 둘 다 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데 절이에요. 절은 뭐예요? 끊어진 거잖아요. 겁살이기 때문에 썩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죠. 태도 뭐예요? 제살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 어머니와 관련해서 크게 뭐 좋은 일이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을사 요 하나를 이 일주를 이야기하면 이 전체 표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육친 관계를 따져보면은 어떻겠구나라고 짐작을 미루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만들어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을사의 지진 이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을사의 지진 사 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에는 사무경병 이렇게 있죠. 일지의 정제, 정관, 상관 이렇게 돼 있죠. 12운성으로는 목욕에 해당한다. 목욕지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이 많고 사치스럽고 활량기가 있다. 을사일주 지장간은 식재관 구조다. 아까 얘기했어요. 식재관 구조이다. 상관과 정관이 동주에서 반듯하게 보여도 타인의 말이나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잘 나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뭐예요? 판을 뒤집어 버려요. 왜? 상관이 정관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좀 변덕을 부릴 때가 있다 보면 되겠죠. 상관, 경관은 시시비비를 잘 따지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잔소리 들리고 상관, 생제는 구조에서는 남자가 돈 벌어다 주면 아무 소리 안 하나 돈 못 벌어다 주면 어떻게 된다? 상관, 경관 짓을 한다. 그럼 여기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뇌가 있고 자 상관 또는 식신이 있고 뭐 이건 뭐래요? 재물을 만들어야죠.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재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벌어다가 잘 주면은 잔소리 안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재생 뭐가 돼? 관이 돼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뭐해서 이 상관이 요거를 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잔소리 한다는 얘기죠. 자, 을사일주는 자기 중심이 매우 강하고 예능 방면에 소질이 있다. 감정이 풍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는 성부이다. 예의가 바르다. 화 때문에 자. 그다음에 외유 내강형으로 온화하고 유순하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고 강직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을목의 특징이 그러겠죠?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온후관대형으로 다정함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사주이기도 하다. 을사주는 타고난 천성이 매우 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공상과 망성을 즐긴다. 자, 관귀학관. 이거는 이제 신살인데요. 자, 갑사, 을사 있어요. 여기서 을사가 관귀학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두 번째 을사가 관귀학관 속하기 때문에 쭉 이게 갑사, 을사, 병신, 정신, 무예, 기예, 경인, 신인, 임신, 계신. 이게 지금 관귀학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을사가 여기 속해 있어요. 그래서 관귀학관은 사주에 지냈기 때문에 지혜가 밝고 학문이 뛰어나 교육자로 성공하거나 공무원이 되면 승급과 승진이 아주 빨라 입신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암시가 있다. 이거 하나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 이제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되죠. 일주 하나만 봐가지고 이거를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빠르고요. 어쨌든 관계학과는 있으면 좋겠죠. 관과
관이 어떻게요? 귀함이 되고 또 뭐야? 학문과 또 벼슬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업에서 발군의 실력 발휘로 승진, 승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형충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직업 재물, 을사일주의 직업 재물, 을사일주의 재물. 을사일주는 일지가 사화로 상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직업을 끝까지 못 지킨다. 그렇죠? 그래야 초질관에 된다. 상관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약간 천재성이 있다. 좋게 이야기하면 천재성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주가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자기 끼를 발산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독특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주가 많다기 때문에 뭐야? 한 가지를 집중이 못해. 이것저것 다 잘하는 자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재주가 많으면 밥 굶어주기 좋다라고 앞에서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상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이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을사할주는 업무에 있어서 표현력이 좋다. 자, 상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사를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니 외교관, 무역업, 이웃식업 등이 적합하고 교육, 의학계 등에서도 성공하기도 한다. 사중의 경금은 곡식과 과일을 의미하기에 이와 관련된 직업을 의미한다. 나무를 가공하는 것을 취급하는 제지, 펄프, 지엽사, 양곡상, 첨가물 등의 유통업이면 성공한다. 조종사, 스튜디오스 쭉 보세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을목과 관련된 것은 화가 서예, 출판, 문화가 이제 주로 인쇄 기술, 예술 이런 거는 뭐 이제 예능 방법, 화 이건 목의 방향, 요거는 뭐라고 할까? 이것도 인쇄 이런 거는 금의 기운일 수도 있고 또 을의 기운일 수도 있겠죠. 목의 기운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참모, 특히 을목 같은 경우는 참모 역할이죠. 자, 사주운국의 조화가 좋으면 예술과 예능 방면이나 교육자, 아나운서, 스튜디오스 계통의 직업군이 좋다. 업상으로는 언론, 감정교육, 교육, 문화예술, 외교, 무역, 요식업, 스포츠 많죠. 구술업 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으로 이 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 많고 상관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결혼과 가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일도께서 앞에서 했던 걸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데 정제죠? 정제가 뭐예요? 로기에 있어요. 로기에 앉아있고 그 전체 자리는 이 역궁에 있어요. 을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정제는 뭐죠? 정제는 처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처가 되겠죠. 물론 이제 편제가 또는 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죠? 부친도 돼요. 부친, 아버지, 아버지. 돈도 되겠죠. 그냥 정제는 주로 처에 관계되겠죠. 아버지나 여기 해당되고. 자, 정제는 녹자 용공하지만 식재관, 생록이 용공이 놓인 구조이기 때문에 을사일주는 기본적으로 뭐다? 부친과 유정하고. 자, 부친이라고 했어요. 부친과 유정하고 뭐예요? 또 돈이니까 제복도 있고. 남명은 미인의 반듯한 양처와 인인하기 쉽다. 처가 좋잖아요. 어쨌든 녹이니까. 또 뭐예요? 욕은 멋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가 이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버지와도 나쁘지 않죠. 록에 앉았으니까. 하지만 정제가 욕궁에 놓였으니 욕궁은 뭐예요? 멋부리고 돈 쓰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거 추구하고 낭비와 손재가 따르는 가운데 걸록에 좌한 정제의 처가 집안을 이끄는 양상으로 본인은 겉도는 경을 보이고 싶다. 자, 기본적으로 자 을사일주의 이 남자는 이게 뭐다? 기본적으로 욕이에요. 욕은 뭐다? 멋부린다. 그러니까 멋부리고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데 이 사화 속에 있는 무토가 뭐다? 이게 록이에요. 이거 뭐죠? 이거는 재성이에요.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 록에 앉았으니까 뭐죠? 처가 록에 앉았으니까 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좋은 처를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미모에 또 뭐 능력 있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욕에 빠져가지고 이 욕이기 때문에 밖으로 멋부리고 돌아다니면서 한량기 부릴 수 있지만 처가 뭐죠? 녹에 앉았기 때문에 처가
살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또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 그런 의미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남자는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아버지가 돈을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녹자 욕궁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본인은 욕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기본적으로 멋부리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지만 이 처가 녹에 앉아 있거나 아버지가 녹에 있기 때문에 처나 아버지의 도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경관, 정관인데 이거는 보면은 정관은 뭐냐면 자, 정관은 누구죠? 정관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이고 남이나 이어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남자에게만 그렇죠. 남자에게만 있어서 뭐냐면 자식이에요. 여자는 뭐죠? 자식이 식상이에요. 이건 아니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이 정관이죠. 관이죠. 관.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생에 앉아 있어요. 근데 욕궁에 기본적으로 욕궁이죠. 근데 생에 앉았다. 자, 정관은 생자 욕궁의 암장 관합하여 다정다감한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을목 있고 사가 있는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관이 뭐 있어요? 사무 경이 있었죠. 경. 을경합을 하죠. 그렇죠? 이게 암장합이에요. 암장합. 암장 정관합. 암장 관합하여. 암장의 관과 합을 하여 그 말이죠. 합하여 이 관하고 합을 하니까 좋겠죠. 다정다감 가운데 수관이 좋고 사교성이 뛰어난 편이다. 특히 여명은 쟁관합내. 자, 쟁관합내 뭐냐면 관이 다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는 명암부집. 밝은 가운데 밝고 어두운 가운데서 남편 지아비가 모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지금 보면 을사에 이 속에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천간에 또 경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죠? 이렇게도 합을 하고 이렇게도 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관이고 여기도 관 아니에요. 관이 막 들어오고 또 운에서 뭐 경인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관이 또 들어왔다. 그 뭐예요? 이게 쟁관합례예요. 관이 다투면서 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 을경합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남자로 인한 여러 가지 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원국이 비겁정관의 구조이면 상관 경관으로 미혼자는 만원이요 기혼자는 득자 부별이다. 내지는 공방수가 분명하다. 비겁정관의 구조면 이런 경우는 상관 경관으로 미혼자는 이제 이때 결혼 안 했으면 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결혼하는 거고 기혼자는 새로운 관이 들어오고 또 뭐죠?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 을사하고 이게 관이 들어오는데 자 사가 뭐 식상이 뭐예요? 상관은 뭐예요? 자식이잖아 여자에게서. 근데 자식이 화급금으로 들어오는 경금을 깨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고 사화에 자식을 낳고 관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아버지와 남편과 이별한다 그 말이잖아요. 득자부별은 얻을 득자잖아요. 얻을 득자의 아들을 낳고 지아비와는 이별한다. 그런 말이죠. 득자부별. 그건 뭐냐면 이 사화가 뭐다? 식상이기 때문에 자식에 해당되고 이 사화가 뭐다? 들어오는 관을 깨버린다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찌됐든 남편을 이별하면 어떻게 돼요? 공방수겠죠. 그럼에도 을사일주 여명은 사회활동하는 가운데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사회활동은 뭐예요? 이거는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이쪽으로 풀어보면 돼요. 직장에. 또는 사회활동으로.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국에 칠살이 투출하여 관살이 혼잡된 가운데 그럼 뭐가 있어요? 얘가 신금이 있겠죠. 칠살이니까. 혼잡한 가운데 관살운이 동착하면 일탈은 불포도 뻔하다. 이때는 이제 남녀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남명의 자식은 뭐죠? 원처학문으로 조는 이양이다. 남자에게 있어서 자 만약에 남자에게 있어서 을사생이면 뭐다? 이때 관이 뭐죠? 이 경금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식. 차가 또 경금이 들어오는데 그걸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밖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데서 공부하거나 일찍이 고향을 떠나는 운이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을사일주에 식재관이 독림한다. 이게 독림이 뭐예요? 식재관. 자, 을사에 아까 재성이 있었죠? 이게 재성, 정제, 그 다음에 경금, 관, 정제, 요거는 정관, 병, 상관 여기 있었잖아요. 재성과 관성이 같이 있으니 자 재성은 관성 같이 있잖아요. 좋은 것만. 그래서 독림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으니 일찍부터 연애한다. 재성은 뭐죠? 재성은 처가 되고 관은 남편이 되고 이렇게도 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남편이 되고 상관은 뭐예요? 자식이 되죠. 그러니까 일찍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찍 결혼해서 관을 얻어서 자식도 보는 거니까 일찍부터 연애운이 있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 있고 관이 있으니까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재성과 정제와 그다음에 정관과 상관이 있으면 자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처와 자식이에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식이고 이게 남편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이 같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일찍 연애하면 아이를 빨리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연애할 수 있다는 얘기고 명합, 병암합하고 천간에 관성이 있으면 사랑에 속고 돈에 속는 팔자가 되기 쉽다. 개운법으로는 남자가 많은 곳, 남자들이 상대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좋다. 그래서 남자가 많은 직장이 있죠.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많은 남자를 만나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많은 남자를 만나서 일이 꼬일 거를 남자가 많은 데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미리서 깨버리라는 거죠. 자, 혼전 임신, 혼전 득자의 징후가 있고 방금 이야기했어요. 일찍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은 처에게 맡기고 무심한 편이고 밖으로 돌아다닌다. 왜? 본인은 욕이니까. 그런데 처는 뭐가 됐어요? 아까 재성은 뭐가 됐어요? 정제는 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자를 능력 있는 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 돈 벌고 자기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재성은 녹인데 이게 처도 되고 뭐가 된다? 부친도 된다 그랬잖아. 아버지 능력 있는 부친이고 하얀기가 있다. 본인이 하얀기가 있는 거겠죠? 무정제禄궁이라서 가정을 잘 돌보나 집살이라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사치스럽거나 낭비심이 있는 배우자이다. 자칫 이성관계가 복잡한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특히 솔로인 듯 숨겨놓은 연인이 있는 사람이 많다. 본처나 남편 등 배우자에 대해 무시하거나 불만을 품기 쉬우며 자유를 지향하기 때문에 외간 이성을 둘 확률이 높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을사일주들은 대개 이혼 등 결혼 실패를 한두 번쯤 경험하거나 배우자와 떨어져 살면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거나 독신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게 뭐 해라? 만원. 늦게 결혼이라는 거죠. 만원.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주색을 즐기거나 결혼이 아닌 연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자, 상관 보겠습니다. 상관은 뭐죠? 녹이에요. 상관은 뭐라고 했어요? 자식이 되고, 자, 여자에게는 자식이 되죠.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뭐가 되냐면, 재성을 생해주니까, 재성이 처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처같이. 이렇게 되겠죠. 자, 상관은 녹자 욕궁하여 말과 그지의 재주가 뛰나니. 자, 기본은 상관은 기본적으로 이거 말과 글이죠. 재주가 많으니 당연히 영업, 홍보면 이건 다 이야기했어 앞에서. 자, 식신상관은 자기 재주를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 좋다.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뭐가 발달됐다? 인성이 발달됐다. 인성은 뭐예요? 교육이잖아. 인극식, 인성은 식상을 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식상이 없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인성만 있고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갖고 식당 창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수록 내지는 화수를 활용하는 업상에 어울린다. 말 잘하니까요. 그렇죠? 자, 찰나지망 이거 뭐죠? 진사수레였죠. 진사수레. 혹시 모르신 분은 찰나지망 검색해 보시면 이것도 올려놨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 거 들어도 되고요. 이 찰나지망 뭐예요? 하늘에도 그물이 있고 아래도 그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명은 부정망상. 부정망상이 뭐예요? 부정이 뭐예요? 부정. 어덜트라고 그러냐? 어덜트?
ADULT. 어덜트가 뭐죠? 우리 부정. 우리 주어글씨 보면 낙인 찍잖아요. 그쵸? A인가요? 낙인 찍잖아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외관, 외도. 그런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어떻게 돼요? 간섭을 하겠죠. 특히 여명은 상관, 고란. 상관이면서 고란이 뭐예요? 고란이 뭐예요?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 그래서 공방수라든가 생리사별을 면하기 어렵다. 외견상 미인이 많고 연애운이 빠른 편이지만 대체로 남편 복이 없고 홀로 사는 양상에 놓이기 쉽다. 아까 뭐죠? 식재관이 독립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할 수 있고 연애도 빨리 할 수 있고 혼전 임신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연애운도 빨라요. 식재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이고 을목 같은 경우 화가 발달돼 있고 그러면 뭐다?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예쁜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꽃은 꺾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서 빨리 씹으라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들은 뭐예요? 을사는 뭐죠? 이게 욕이라고 그랬죠. 목욕이에요. 목욕은 뭐예요? 멋부리는 거예요. 멋부리는 거. 자기 멋부리고 밖에 나가서 맨날 노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근데 이 속에 있는 무토가 뭐다? 정제가 뭐다? 록이었다. 그래서 여자가 살림을 주로 가장 노릇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럼 본인이 여자 입장에서 내가 을사인데 여자 입장에서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바에 내가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여명의 자식 또한 원처 학문으로 멀리 자식도 떠나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사일주는 이성을 홀릴 만한 매력의 소유자다. 을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을목은 꽃은 누구나 꺾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흰 피부, 성욕을 자극하는 풍만한 몸매 등을 자랑하는 미나 미녀들이 많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을목은 화를 보면 예쁘다. 이 정도. 자, 상관이 걸록이면 아까 뭐였죠? 화가 녹이라고 했죠. 병화가 녹이라고 했죠. 상관이 녹자육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녹자육궁. 그럼 보다 지는 거 싫어하고 녹이니까 그래. 상관은 뭐예요? 관을 극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상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직장 상사들을 뭐예요? 쳐내는 거예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게 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녹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거 싫어하겠죠. 한번 원한 품으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습관이 있다. 여성은 상관이 록이라 현달한 자식이 뭐예요? 자식이 식상이니까 록이니까 자식이 록이니까 좋겠죠. 그렇죠? 현달한 자식이고 상관 경관이 되니 득자부별. 왜? 자식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관은 자식이고 관은 뭐죠? 정관은 남편이고 상관 경관하면 어떻게 돼요? 상관이 경관을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있으면 관을 깨버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상관은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을 보게 되면 관이 깨진다. 관을 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식을 얻으면 남편과 이별하고 그 말이죠. 배우자 궁에 자식이 있으니 자식 사랑이 애틋하다. 집살이라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을사일주는 일지가 사화로서 배우자 궁이 흉신에 해당하는 상관에게 부부 이별이나 공방수를 겪어야 편안한 사이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은 아름답고 피부도 윤기가 있고 머리카락이 빛나고 감정이 풍부하고 희노애락 표현이 분명한데 다만 언행이 가볍고 변화만이 특징하다. 왜 그러냐죠? 식상은 뭐예요? 말이 자동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건들면 튀어나와요. 건들면. 그만큼 순발력이 있어요. 빨리빨리 자기 재주를 표출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그렇죠? 반면에 식상이 없으면 뭐예요? 인성만 있고 식상만 있으면 속으로 끙끙대는 거죠. 밖으로 표출을 안 하고. 자, 을사일주는 대체로 배필로 인한 근심, 고통 만나는 수가 있다. 이유는 날카로운 상관의 기운이 일치기 때문에 그렇다. 상관이 뭐예요? 남편을 쳐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을사일주의 남명은 대체적으로 몸이 가볍고 신경이 예민한데 처가에 덕이 있어서 처와 장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뭐가 있었어요? 무토가 뭐 있어요? 처였죠. 또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었죠? 뭐죠? 이거 상관이야. 이거 뭐죠? 이거는 처고, 상관은 처가댁이라고 그랬죠. 처가댁. 그럼 여기 뭐예요? 두 개가 뭐였어요? 록이었죠. 그래서 처가의 덕을 본다. 처와 처가의 덕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금요록. 금요록은 제가 앞에서도 신설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 삼아서 찾아보시고요. 다른 분 거 뭐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금요록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을사, 갑진을사가 금요예요. 금요는 뭐죠? 황금마차. 황금마차 뭐예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황금마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길조다. 금요를 놓고 있는 일살주는 남녀 모두 용모에 귀티가 나고 결혼운이 좋다. 그러니까 뭐 왕족들은 뭐 다 귀티도 나고 결혼도 잘하지 않나요? 금요는 임금의 어가 및 귀족이 타던 금수레로 부귀공명의 기성이다. 금요록 사주는 각계에서 성공한 남자와 명문가의 며느리에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성공한 남자, 명문가의 며느리. 자, 을사일주는 금요가 있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부부 금슬이 좋음이 특징이긴 하나 동시에 부부지간의 관계가 상극에 해당함에게 공방수가 따르고 공방수를 겪어야만 편안한 사주다. 그래서 34세, 35세 부부별리, 부부간에 이별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머니와 불화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자, 고란살도 갑인을사에 갑인을사 정사 무신신해 특히 신해 을사. 자, 갑인하고 을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고란살. 고란살 뭐예요? 외로운 살이죠. 외로운 살. 갑인을사 정사무신신해 이렇게 고란살이고. 자, 과숙살, 과부살이라고도 하면 여성에게 해당되며 진이 과숙에 해당된다. 사주의 과수살이 사용신에 해당되면 부부 인연이 박하고 우울하고 청승맞은 의미를 갖는다. 쭉 읽어보세요. 고란살, 독수공방, 생리사별, 남편 작첩, 남편이 첩을 두고 좋은 실패,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고란살은 남편으로 인해서 신음한다 해서 신음살이라고도 한다. 사주 원국에 인해가 있을 때는 횡액을 당할 수도 있고 회해로 이주할 수도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사가 있죠. 인이 있죠. 해가 있죠. 뭐가 없어요? 신금이 없죠. 특히 인신사회가 오면 뭐예요? 교통사고라고 했죠. 교통사고. 인신사회가 오면 인신사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생직들이 모이면 신은 기차, 사는 비행기, 이는 자동차, 해는 선박. 자, 고란살이 있어서 혼전에 독신을 주장하다가도 결혼 후에는 대문이 활짝 열려 바람이 나고 동서남북이 정부로 부정포태의 의미가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고란살이라 해서 남편과의 인연이 약하다고 한다. 고신살은 상처살이라고도 하며 남성에게 해당되는데 신운이 고신살에 해당한다. 고신살이 동착되는 연월에는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이럴 때 혼인하면 안 좋겠죠. 자, 을사일주는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다. 그렇죠? 말을 화려하게 한다. 치장을 한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다 텅 빈 내면을 해서 뭐다? 고독하다. 자, 다재다능하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남명사주가 다지하는 건 뭐예요? 처가 많다는 거죠. 처첩을 거느리기 쉽고 여명사주가 다지하면 욕심이 과한 거고 음란하기 쉽다. 사주의 인성과 비겁이 적당하나 재관이 과다하게 많은 데는 어떻다? 남자는 출세였고 하나 미완성이고 왜요? 인성과 비겁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명은 야성적인 기질로 많은 남성과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많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을사일주 여명의 경우는 자기 표현이 주장이 강하므로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자는 좀 여자의 삶과 주장을 배려해주는 이해심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 좋다는 거죠. 자, 여자 을사일주 여명은 대체적으로 간상으로 관투할 경우는 일지가 역공에 해당하면이 결혼에 자식을 놓고 살다가도 정통도주할 가능성이 높다. 정통도주가 뭐예요? 정을 통하고 도주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 뿌리치고 바람나서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 을사가 있는데 이 사 속에 뭐가 있었어요? 경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관합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경금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뭐다? 쟁관합례라고 했죠. 관이 막 들어와요. 이렇게 경금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쟁관, 다투어서 들어오면서 관이하고 합내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보다 바람나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람난다고 보면 되겠죠. 정통 도주. 을사일주 사주 원국의 인성과 비겁에 해당되는 수목이 과다하고 재성에 해당되는 토가 있을 경우는 남녀공이 배우자를 극하고 폭력적이며 불륜을 저지르기 쉽고 재물복이 없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런 말로 한번 풀어보면 돼요. 자, 을사가 있고 사주 원국의 인성이 뭐죠? 수죠. 그러면은 뭐 임수나 뭐 이런 거 계속 그 비겁은 뭐죠? 감목이라고 할게요. 이런 게 있으고 수가 과다하다. 뭐 임수 하나 더 쓸까요? 과다고 했으니까 재성은 뭐죠? 목극토니까 토죠. 토가 오죠. 토가 그럼 뭐요? 목극토 가죠. 토가 있을 경우는 남녀공이 배우자를 극하고 수는 뭐죠? 배우자를 극하고 폭력적이며 불륜을 저지르고 재물복이 없다. 토가 뭐죠?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극을 당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남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여자이기 때문에 처가 극을 당하니까 좋지는 않겠죠. 이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을사일주 을사 있고 제일 좋은 궁합 뭐죠? 합을 하는 거죠. 을경이죠. 사신합수죠. 이런 거 제일 좋은 거는 없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을신충 충을 하죠. 사해충 신해일충 신해일주를 만나면 이혼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했다 신해일주를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도 사주 원국에 경금이나 해수가 있으면 괜찮다. 신유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볼게요. 정의는 절종 욕구예요. 자, 절이고, 자, 기수는 태예요. 정의는 어머니죠. 어머니. 자, 인성은 욕궁의 절태로, 이 절과 태로 정하니 음덕이 없는 가운데 미모의 모친과는 무정한 관계에 놓이기 쉽다. 절태니까 끊어지고 그런 거니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재주가 많아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두기 쉽지만 오롯하지 못하여 직장과 주거의 변동이 많다. 또 항마가 따르다. 항마는 뭐예요? 인성이잖아. 인성은 뭐다? 항마. 학문이잖아. 학문, 공부 또는 어머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을사일주는 위인이 모질지 못하여 동정심이 많아 베풀긴 하지만 일득삼실 하나를 얻으면 세 개를 잇는 득보다 손이 많은 형국인데 그럼에도 을사일주는 금여가 있어서 아까 금여가 있다고 그랬죠. 금여살 용모가 귀티나는 가운데 관계악관도 있다고 그랬죠. 학문과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식관이 극설하기 때문에 초지일관에 성공할 수 있다. 모친이 개사 욕궁태지라 자 개사 욕궁태지라 편인이라 계모 서모의 인연이고 무정지상이다. 계모나 서모를 둘 수 있다 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첩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옛날 얘기가 많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자, 건강. 자, 을사. 자, 을사는 신병살이 돼. 신병살. 을사나 사축. 을이나 기토가 이 기토나 이게 축이 있다. 을이나 기토가 밑에 사화나 축이 있으면은 몸이 늘 아파서 아픈 치료를 많이 할 경우 이런 또 몸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신병을 접신하게 되죠. 이때 만약에 신병살에 해당하는 성분이 일시에 쌍으로 겹치면 질병이 끊이지 않고 몸이 아프다는 암시가 있다. 일지상관인 을사일주는 지나친 자기 표현을 인해서 오해나 고통을 받는 기운도 따라다닌다. 표현의 예민성, 적극성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 을사일주가 사주 원국이 조화롭지 못하면 을사일주 특유의 표현력이 정신적인 고통이 되어서 정신질환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신경성 질환, 히스테리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라. 자, 을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둘 다 좀 다 해당되죠. 을도 되고 사도 되고 곡각사. 그래서 을기사축이죠. 을기사축. 그래서 을도 되고 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전부 뭐예요? 곡각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곡각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예요? 시력에 이상이 있고 때로는 수족, 다리가 굽는 거죠. 하체 힘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고, 질병, 신경통 등으로 수족을 절단하거나 수족을 못 쓰거나 수족 이상이 생김을 암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타인을 위해 적덕을 많이 싸면 신체 불구를 면했다. 덕을 싸라는 거죠. 덕을 많이 싸라.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요 적악지가는 필요요항이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일주는 돌아다녀 몸이 안 아프대 산으로. 그래서 많이 돌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또 을사일주가 아까 고각살이라서 어떻게 했는데 관절, 척추, 골절 이런 거 조심해라. 자, 을기사축 굽어진 자용으로 인해서 형충 파이하면 신경통, 관절염, 골절사고 등이 발생한다. 소아마비, 자폐증, 후천적 뇌질환, 뇌성마비 등에도 취약하고. 현침살과 동조하면 뭐예요? 현침살은 뭐죠? 동조하면 생사의 수술 및 심각한 신체 장애가 발생했다. 현침살은 뭐예요? 뾰족한 것에 의해서 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곡각살이 있으면 활인 접덕해라. 그래야 피용할 수 있다. 을사일주는 대체적으로 간, 비장이 약하고, 왜냐하면 을목에 해당되는 게 뭐죠? 간이나 그런 거죠. 두통, 신경쇠약을 겪으면 치약, 다 이 을목이에요. 약한 편이고 얼굴이 희고 눈동자가 맑다.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 사용하는 자가 많다. 화학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기관질환이나 인후병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토가 약할 때는 비장미장, 뭐 이거는 그냥 일반 눈으로 보시면 쭉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되고, 예컨대 신장 방광은 수가 약할 때, 폐대장은 금이 약할 때, 그러겠죠? 나머지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우울해서 식신상관이 오면 일간을 설계하니 몸이 아프고 관을 찌기니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자, 을사가 상관인데 상관이 오면 어떻게 돼? 을목이 지금 약해요. 약하잖아요. 약한데 더 기운을 빼버린 거야. 설기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 설기를 시키니까 기가 빠져나가니까 내가 약하죠. 그러면은 접신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상관이 들어오면 돼요. 관을 쳐버리죠. 관은 뭐예요? 남편과 직장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천라지망운이 오면 배우자와 이별할 수가 있다. 신약한데 식상운이 오면 관제수, 시비수, 직업이 좌천되고 돌발사고 조심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관제수, 시비수, 직업. 자, 신해년이나 신미년 출생자라면 땅꾼에게 잡힌 뱀상이 되어서 지인 대표가 되어서 횡액이 예견되는 성분이므로 이에 대한 성찰과 예방이 필요하다. 신해년, 신미년. 을사일주는 육식갑자 중 허영심이 제일 많다고 해요. 필요이상의 거치대를 자주 자행하고 외관상의 화려함을 추구한다. 허영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자주 한다. 게다가 타인의 결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놓고 흉보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잘한다. 왜? 상관 기질이 있어서 그래. 또 자신을 불쾌하게 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윗사람들이나 유력자들에게 고자질하는 성향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살아가는 영혼을 지녔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운명구조를 가지고 있다. 순간적으로 버럭 낸다고 했죠. 아까 욱하는 성격이라고 했죠. 욱하는 성격.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서 남들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한다. 뭐다 을은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된다. 을사일주는 매우 변덕스럽고 또 들떠있는 마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도화살은 인호술의 묘가 있고 신자진의 유고 사유축의 오고 해묘미의 자입니다. 그래서 좌우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나체도와 도화살을 예전에 포함했지만 지금보다 굉장히 인기, 대인관계 인기 이런 게 좋다라는 거죠. 사교성이 있다라고 현대에서는 이 도화살을 좋게 본다. 연예인들이 도화살이 있어야 인기가 있을 거예요. 인기가 있겠죠? 자, 나체 도화를 놓으면 벌거벗고 놀 정도로 활약기를 보이고 호색적이기는 하지만 두뇌전이 빠르고 적극적으로 일처를 잘하는 유형이다. 의처의부 아까
부정망상이라고 그랬죠. 놓고 있는데 의처분은 의학적으로 부정망상 나오네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종의 정신병적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박대패. 시박대패는 장사 지내는 일 외에는 모두 흉하다는 일 말. 시박대패는 장사 지내는 일 외에는 모두 흉하다는 일진을 말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죠.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유시무종 뭐예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영두삼위, 일득삼실, 잡무자패, 사고 등에 따른 흉사로 특히 출산, 이사, 혼인 등의 태계를 절대패된다. 유시무종은 유시 끝쪽자겠죠? 끝쪽. 유시무종. 자, 을살주는 공망이 인묘로 뭐예요? 을사가 뭐죠? 목이죠. 을인데 인묘가 공망이니까 목이 공망이죠. 그럼 자기 자신이 공망이에요. 일간 을목이 자공 스스로 공망에 빠진 거죠. 해당 시박 대패를 놓고 있다. 만혼해야 된다. 늦게 결혼하라는 거죠. 조혼하면 이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사해탈 및 활인업 등의 업상 대치하면 피용할 수 있다. 이런 쪽에 활인업 쪽에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흉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천라지망을 보아서 해물에서 라망을 짜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라망에서는 수신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럴 때는 창업이라든가 확장은 당연히 안 되겠죠. 운 안 좋을 때 확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천라지망이라는 것은 여타 신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상위 개념의 흉살이다. 그렇죠? 그래서 관제구설, 시비, 쟁투, 송사, 부소. 천라지망도 앞에서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술의 진사가 뭐죠? 이게 천라지망이에요. 자, 술의 진사. 자세한 거는 앞에 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천을귀인의 후원성이 강한 귀신으로 신자가 천을귀인으로 행운에서 만나면 순상한다. 천문성. 천문성은 뭐죠? 인식, 사고, 지능이 뛰어나고 통찰과 해안이 있어 한 수 앞을 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정신노동의 결과물을 대중에 전달하는 직업적성으로 학술 연구 분야에 좋다. 아울러 예감, 직감, 영감이 뛰어난 편이다. 그래서 이런 쪽도 잘 맞겠죠. 학문, 역술과 이런 쪽도 잘 맞겠죠. 이런 쪽에 업상 대치하면 좋겠다. 자, 이전체화는 뭐라고 그랬죠? 이전체화는 날카로운 칼날에 비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체화. 앞에서 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날카로운 칼날에 꽃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자, 을목일간이 금기운, 신금과 유금을 만나면 금금목을 당하게 되어서 이전체화에서 이때 어떻게 돼요? 을목이 편두통, 머리잖아요. 그렇죠? 머리, 편두통, 히스테리, 시력, 허리, 간, 치아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체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떤 날카로운 금속으로 꽃을 찌르고 꺾는 현상이다. 을목이간이 신금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날에 경금이 둔탁한 쇠뭉치로 당하는 모습이다. 을목은 신체상 뇌, 치아, 허리를 상징한다. 을목은 신체상 뇌, 치아, 허리를 상징하는데 편두통, 정서불안, 불면증, 치아 및 간장질환에 취약하다. 물론 수기의 오한토행이 작용하면 당연히 금생수, 수생목으로 흐르니까 살인상생, 식상제설이 돼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죠. 의학, 의료, 군검경처럼 살생대권업, 정밀한 손재주를 활용하는 직업 등의 그런 센 직업으로 업상 대치하면 흉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뭐라? 산을 열심히 다녀라.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 했던 거를 다시 가져옵니다. 자, 연살은 뭐죠? 도화살이죠. 도화살은 뭐예요? 오이죠. 오. 자, 일간 을목의 입장에서는 식신이다. 자, 을목 입장에서 사도 뭐예요? 상관이었죠. 오는 뭐예요? 음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니까 뭐예요? 식신인 거죠. 오화가 식신이고 식상도화. 식상인데 도화라는 거죠. 그럼 일간의 설기가 지나쳐서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고 식상이 들어오니 남편을 쳐서
생리사별이 이루어지고 직업의 변동이 있게 된다. 뭐예요? 관을 치는 거죠. 식신상관은 뭐예요? 뭐예요? 식극관 있죠. 식극관. 자, 식극관이잖아요. 자, 식상이나 관성, 식신이나 상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관을 쳐버려요. 관은 뭐죠? 남편도 되고 직장도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또 여기다 도화까지 성격이 있죠. 식상 도화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망신살. 망신살은 뭐죠? 신이에요. 앞에서 제가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망신살은 뭐라고 했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망, 육이에요. 뭐다? 이거 삼합에서 을사니까 사, 유, 축이죠. 자, 망 이거죠. 가운데 글자와 가운데 글자 앞 글자니까 뭐예요? 신이겠죠. 신. 그래서 신이 되는 거죠. 자, 망신살은 뭐다? 일지사와 형이고 을사인데 여기에 신이면 뭐예요? 인사신 삼형이죠. 인사신 삼형이잖아요. 또는 두 개만 인사, 사신 다 형이죠. 그래서 이 망신살이 신인데 일지사와 형이고 정관에 망신살이 들어와 있으므로 센 직업군의 시험에는 망신이 발복됐으나 일반적인 직업관은 관을 치게 되어 관제운이 들어오게 된다. 자, 뭐예요? 일금은 신유 양이죠. 그 뭐예요? 정관이에요. 정관, 국가 공무원 시험이겠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기능을 발휘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다? 관제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마살. 사가 역마살은 해예요. 그럼 뭐예요? 사의 충이 되죠. 사의 충. 일지사화와 충을 하게 되어 라망에 놓인다. 뭐죠? 해는 수레죠. 수레의 진사는 뭐죠? 찰나지망이잖아요. 그래서 라망에 놓이게 되어 최상의 산에 놓이게 된다. 이를 역사의 낭이다. 자, 을사는 뭐죠? 기본적으로 이게 여기였어요. 여기고, 자, 을목이 해수 입장에서는 사예요. 이거 사는 여기고 해는 수는 뭐다? 사예요. 을목 입장에서 보면 지지사는 여기 되고 해수는 사가 되기 때문에 역사의 충이 되는 거죠. 충이라고 한다. 개헌법으로는 수성,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 직장 때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지켜 다니라는 거죠. 그리고 승진, 창업, 이사, 돈벌이 등은 이런 건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년살,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 이런 게 오면은 아까 을사와 관련해 가지고 오가 어떻게 되는지 식상도화라 했죠? 신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신은 뭐예요? 인사신 삼형이 되고 해는 뭐예요? 해는 사해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양이 방대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좀 물리가 터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